자, 그리고 이번에 4.10 총선 돌이켜 보면은 연예인들의 활약이 유독 좀 돋보였다, 좀 많이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 선언에서 이제 뭐 연예인들이 뭐 스포츠 스타들이 후원 회장도 맡고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네. 근데 이들 일부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죠? 바로 가수 김은국 씨인데요. 김은국 씨. 네,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 유세를 했었는데 이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누구 하나 고맙다, 밥 한 끼 먹자라는 말도 하지 않더라 라면서 섭섭함을 내비쳤습니다. 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이제 고생했으니까 뭐 본인은 이제 뭐 정치계를 떠날지 뭐 그런 건 잘 모르죠. 예.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한번 통화하거나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서로 바빠가지고 그게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크게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제 마음은 그렇게 던진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지금이라도 네. 서로 고생했지만은 그 소주 한잔 해야지 그래도. 근데 소주를 못 드시는데. 아니 나 혼자 먹어도 돼요. 예. 옆에 있으면 되지. 짤막하게 뭐 한동훈 위원장에게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겠습니까? 아니, 그럴 정도로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냥 뭐 예. 내가 BTS급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뭐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그 뭐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음주를 못하는데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런 가벼운 얘기까지 좀 지켜봤는데, 어쨌든 총선이 승리했다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이정호 실장님, 일단 김은국 씨가 상당히 좀 서운한 모습인데 네. 뭐 당에서 자발적으로 운동했지만 뭐 전화 한 통이 없었다 감사 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당선 사례는 많이들 합니다. 뭐 거리 나가면 뭐 당선 사례 이렇게 현수막 붙어 많이 있잖아요. 붙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낙선 사례예요. 아니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낙선 사례도 요즘은 그 정치인들 꽤 많이 합니다. 안 좋을 때 더 잘해야 된다. 그럼요. 저는 이게 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김은국 씨를 포함해서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정말 분들이 예를 들어서 패배한 정당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당은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지금 수습하기도 바쁜데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뭐 전화는 무슨커녕 그럴 정신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나서 패배했을수록 더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뭐 자신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뛰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특별하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제 사실 윤 대통령이 낙천자들 모임도 사실 그런 성격으로 네.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홍 시장한테,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또 김은국 씨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특별히 어떻게 또 보셨을까요? 홍준표 시장이 두 사람을 또 언급을 했어요. 보니까 김은국 씨하고 또 이천수 그 감독을 언급을 해서 행동이로서 고맙다, 감동적이었다. 특히나 뭐 이천수 감독은 아시다시피 그 테러도 당하고 또 가족들에 대한 협박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후보 후원회장이죠. 그렇죠. 원희룡 후보와 관련돼서 그래서 사실 홍준표 시장이 뭐 정치 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선거에 뛰지는 않았지만 세심하게 이렇게 언급이라도 하는 부분이 정치에 참 오랫동안 몸을 담는 진짜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대표적인 친명 개그맨이죠. 서승만 씨라고 저희가 한번 몇 번 다뤘었는데 최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무슨 일인 건지 먼저 당시 총선 때 유세 현장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몰빵 아시죠? 네! 제가 더불어 민주연합의 24번입니다. 오늘은 포천 시민 여러분 만나서 간단하게 줄게요. 몰빵! 네, 서승만 씨 얼굴 보니까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후보였는데 일단 낙선은 했죠. 임재 변호사는 일단 근데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저격글을 이 서승만 씨가 올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사건은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국혁신단에서 자당 의원들이 국회 회기 중에 국내선 이제 비즈니스 탑승을 금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되자요. 서승만 씨는 그 본인의 SNS에다가 그냥 비즈니스 타고 일 잘하는 의원이 되길 이런 좀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23일 다시 SNS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을 몇 번 썼더니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 SNS 친구를 끊으셨네. 에구 참 서운하네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뭐 조국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이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댓글에 이제 조 대표 캡처 사진과 함께 그를 비난하는 듯한 댓글이 좀 연달아 달리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아니 싫은 소리는 안 들을 거면 왜 정치를 하는 것이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나 포함해서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뭐 페이스북 친구가 끊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그 조 대표의 그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뀌는 것을 놓고 나르시즘 한 사발 하실래요? 이렇게 자주 네. 사진이 바뀌는 걸 비판하는 듯한 그런 네티즌의 댓글까지도 함께 공유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도 연출돼서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뭐 과잉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견제 심리 작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촌이 논사도 배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라는 것이 하나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이 있으니까 이런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것을 증폭시켜서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뭐 이른바 코인팔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과도하게 만드는 경향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서승만 씨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국 장관 SNS를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쪽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둘 다 자유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 SNS라는 공간이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기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개인의 홍보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성이 있어서 애매하거든요. 예. 그걸 이슈화해서 갈라치기에 주요한 하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이걸 어떤 분이 진중권 저널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언론이 제대로 취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누군가의 SNS를 가가지고 보고 SNS에 의하면이라고 기사를 써가지고 하나의 좀 뭐 초점이 되기도 하고 다만 본인은 책임 안 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박지원 부원장의 시각도 한번 들어봤고요.